너의 선택을 타인에게 넘겨주지 마.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도 난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깊게 고민했지만 여전히 내 미래는 불안으로 가득했다. 졸업이 다가올수록 불안은 커졌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 일단 괜찮아 보이는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다. 불안하니까 뭐라도 하긴 해야 하니까 지원한 거지. 그곳에 꼭 들어가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진 않았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러다 진짜 합격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덜컥 합격이라도 해버리면 그 이후의 삶이 더 걱정이었다. 그런 마음으로 취업을 제대로 준비할 리가 없었다. 회사가 어떤 곳인지, 내가 지원한 직무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지 등의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몰랐다. 그냥 형식적으로 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회사는 날 면접에 불러줬다. 면접도 준비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간절함이 없으니 떨리지는 않았다. 단체 면접이라 면접관의 질문을 받을 기회가 적었고 내게 주어진 질문은 누구나 대답할 수 있을 법한 평범한 질문들이었다. 질문에 답을 하면서도 내가 붙을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면접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도 섣불리 다른 곳에 취업할 생각 말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자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얼마 뒤 회사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최종 합격했다는 문자였다. 믿기지 않는 결과였다.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다. 막상 합격이란 단어를 들으니 기쁘긴 했지만 동시에 당황스럽기도 했다. 그리고 걱정이 되기도 했다. 합격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회사원으로서의 목표도 계획도 없었다. 신입사원에게 의뢰에 요구하는 포부나 다짐 따위도 없었다. 그래도 기왕 이렇게 된 거 굴러들어온 운을 걷어찰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다른 생각 말고 최선을 다해 회사에 나를 내던져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엄연히 말하면 바로 정규직 채용이 된 건 아니었다. 인턴 생활을 거치고 3개월 후 최종 면접을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는 채용 연계형 인턴이었다. 그렇다면 회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최종 합격을 꿈꾸는 것이 보통 인턴의 마음일 것이다. 아마 나를 제외한 인턴 모두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도무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다들 앞을 보고 걸어가고 있는데 나 홀로 자꾸 뒤를 쳐다보며 뒤처지고 있었다. 애초에 이유 없이 들어온 회사였다. 내가 원하는 분야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싫어하는 분야도 아니었다. 내 역량을 펼쳐보고 싶은 직무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맡은 직무가 싫을 이유도 없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좋고 싫음의 기준조차 세우지 못한 채 덜컥 회사에 입사해버렸다는 말이다. 최소한의 준비도 없이 단지 운이 좋아서 입사에 성공한 나는 방황하기 시작했다. 나는 왜 이곳에 들어왔는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곳인지, 혹시나 이곳에 최종 합격해서 살아남는다면 과연 내가 행복할 것인지 나 자신에게 물었다.
질문에 대한 답도 내리지 못할 거면서 답 없는 질문을 계속했다. 홀로 방황하는 사이에도 시간은 잘 흘러갔다. 나는 딱히 어떻게 해야겠다는 답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최종 합격을 위한 길을 걷고 있었다. 현재 위치는 하예요. 많이 노력하지 않으면 힘들 수도 있어요. 원하신다면 다른 자리를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입사할 땐 전혀 몰랐다. 인사 담당자는 인턴 중 절반은 탈락한다는 소식을 뒤늦게 통보했다. 곧 인사 담당자와 인턴의 면담이 이어졌고 인사 담당자는 지금까지 평가된 인턴의 점수를 상, 중, 하로 나눠 알려줬다. 나는 그중 하였다.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담담하게 상담실을 나왔지만 마음은 불편했다. 내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사실 때문은 아니었다. 아니, 솔직히 내 점수가 상이었다면 안도했을 수도 있다. 생존했다는 사실에 본능적으로 기뻐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좋은 평가를 받아 정규직이 된다고 한들 달라지는 건 없었을 것이다. 여전히 내가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고민했을 것이며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아다니며 방황했을 것이다. 나와 같은 점수를 받은 동기가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내가 해야 할 선택의 기준이 서는 것만 같았다. 이곳이 틀렸다고 말할 순 없지만 나와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고 말할 순 있었다. 그렇다면 나와 어울리지 않는 옷을 벗어버리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난 어떤 선택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혹시나 또다시 행운이 찾아온다면 정규직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을까? 아들이 좋은 기업에 합격했다며 기뻐하셨던 부모님의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막막함 때문이었을까? 어떤 이유였든 나는 나를 그곳에 내팽개쳐 두기로 했다. 나는 전날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셔도 다음날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게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회사 임원의 멋진 연설이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뛰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기도 싫었고 그 몸을 이끌고 아침 7시에 출근하는 거 더 싫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임원의 자리에 오르는 게 내 목표는 아니었다. 아직 내 삶의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그게 내 삶의 목적은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내 몸은 여전히 회사에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저 어딘가에서 떠돌고 있었다. 마음을 붙잡아 이곳에 앉히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방황하는 마음을 잠재우려고 술을 마시는 시간이 늘었고 입에서 회사를 불평하는 말이 많아졌다. 누군가가 그랬다.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를 불평하는 말을 계속 쏟아낸다면 그것과 이별을 선언할 시간이 온 거라고. 하지만 난 비겁했다. 굉장한 운이 따라줘서 최종 합격 소식을 기다리든지 예상대로 탈락 통보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퇴사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선택들과 차원이 다른 무게의 선택이었다. 아니, 그렇다고 생각했다. 퇴사라는 선택에 대한 책임도 컸다. 아니, 그럴 거라고 짐작했다. 그랬기에 섣불리 선택하지 못하고 회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도 술을 잔뜩 마셨다. 친구들에게 내 삶의 불안을 쏟아냈다. 이게 아니란 걸 알면서도 그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하는 내가 한심했다. 한심한 날 벌주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 그리고 핸드폰 전원이 나간 것도 모른 채 집으로 들어와 기절하듯 잠에 빠졌다. 다음날 눈을 뜬 순간 본능적으로 망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계는 이미 출근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순식간에 씻고 회사로 출근했다. 장난해? 나가. 오늘 출근하지 마. 1시간이나 지각한 나에게 자비는 없었다. 영업소장은 날 잡아먹을 듯 노려보며 호통쳤다. 아무 이유 없이 갈굼을 일삼던 본사의 직원과는 다르게 내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하던 고마운 소장이었다.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들었다. 쉽사리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내게 소장은 또다시 나가라며 성을 냈다. 그때 내가 말했다. 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소장은 어떤 낌새를 감지했는지 화를 누그러뜨리며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했다. 술이 덜 깨서 그랬을까? 조금 전까지 성을 내고 있던 소장에게 내가 하고 있던 고민을 털어놨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 길은 아닌 것 같다고. 운 좋게 합격했지만 그게 오히려 독인 것 같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들어준 그도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 전날 술을 마시고 1시간이나 지각한 인터넷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내 이야기를 다 들은 소장은 잠깐 나가서 담배나 한 대 피우자며 나를 밖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내게 긴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당연히 신입사원 시절이 있었어. 그때 내가 너랑 비슷한 생각을 했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했어. 좋은 직장 얻었으니까. 근데 하루는 차를 타며 다른 지방으로 영업을 가는데 저 멀리서 해가 지는 거야. 운전하면서 그 해를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라. 그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야. 할 일 끝내고 본사로 들어와서 팀장한테 이야기했어. 그만두겠다고. 근데 그 팀장이 나를 밖으로 부르더니 아이스크림을 하나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딱 3년만 버텨보라고. 지금은 힘들고 의미도 찾기 힘들겠지만 그렇게 버티다 보면 적응될 거라고. 원래 그 시기가 제일 힘든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 신입사원 시절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퇴사해야겠다는 생각이 사라지더라고. 그리고 딱 3년만 버텨보자고 다짐했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그 팀장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렇게 힘든 시기에 번듯한 직장 가지고 가정 꾸리면서 사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 소장은 내게도 3년만 버텨보라고 말했다. 혹시나 정규직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전에 그만두는 건 아니라고 했다. 자신이 팀장에게 고마움을 느꼈듯이 나도 그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순간이 올 거라고 했다. 참 고마운 사람이었다. 그에게 거듭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업무로 복귀했다. 그리고 그날 퇴근하면서 나는 비로소 퇴사를 결심했다. 진심을 담은 그의 말은 큰 감동이었다. 하지만 나는 과거의 그와 다른 선택을 했다. 3년을 버텨 회사에 적응하겠다는 선택이 아닌 적응하기 전에 이곳을 떠나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다.
만에 하나 정규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회사에 적응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노력해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도무지 내 행복으로 이어질 것 같지가 않았다. 물론 겪어보지 않았기에 장담할 순 없는 일이지만 지금 이 상태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건 아니었다. 이곳이 나와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는 건 일찌감치 알고 있었다. 이곳과 어울리기 위해 나 자신을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만약에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 모습이 날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었다. 사실 선택할 근거는 충분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선택을 미루고 있었다. 회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참 비겁한 일이었다. 마치 일찌감치 이별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별하자는 말을 꺼내기가 두려워 상대방의 통보를 기다리는 것과 비슷한 비겁함이었다. 소장과의 대화가 끝난 다음 날 본사로 출근해 팀장에게 퇴사하겠다고 말했다. 팀장은 놀라는 기색이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라고 말하는 내게 이유를 더 묻지는 않았다. 인사 담당자를 찾아갔다. 이 중 절반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던 그 인사 담당자였다. 그 또한 매우 놀라는 기색이었다. 내게 퇴사 이유를 계속해서 물었지만 이직을 준비한다는 거짓말로 답했다. 심란한 표정을 짓더니 인사 담당자는 내게 알았다고 했다. 그리고 퇴사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왔다. 나는 담당자가 건넨 펜으로 사인을 했다. 그게 끝이었다. 고민의 길이가 무색할 만큼 퇴사의 절차는 간단했다. 내 공식적인 첫 퇴사는 이렇게 끝이 났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불쑥 이런 고민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입사 후 내내 이 회사가 제게 맞는 건지 고민했습니다. 돈은 벌어야 하니까 일은 하고 있는데 도무지 일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몇 달째 고민하다 며칠 전부터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오늘 팀장님께 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퇴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작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퇴사하기 일보 직전인데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다며 내 의견을 구하는 메시지였다. 그는 자신의 삶에 놓인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나를 찾고 있었다. 내 의견을 말하는 건 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신 이렇게 답했다. 어떤 선택이든 상관없습니다. 퇴사하셔도 되고 퇴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게 본인의 선택이라면요. 그리고 그 선택을 본인이 온전히 책임진다면요. 어떤 선택이든 본인이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 마치 과거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마음은 이미 회사를 떠났지만 회사를 떠난다는 선택을 하지 못했던 나였다. 마음속으론 이미 수백 번의 이별을 준비했지만 이별을 통보하기가 어려워 선택을 유보했던 나였다. 그때의 내게 필요했던 건 주변의 의견이 아니었다. 무엇이든 선택하는 것이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회사에 있으면서 퇴사를 꿈꾸는 게 아니라 사직서를 내면서 회사에 미련을 남기는 게 아니라 퇴사한다는 선택 또는 회사에 남아 최선을 다하겠다는 선택이었다. 돌이켜보면 첫 직장에서 나를 괴롭혔던 건 나 자신이 아니었나 싶다. 덜컥 붙어버린 직장에서 이유를 찾지 못해 힘들었던 것도 맞고 예상치 못한 경쟁에 지쳐버렸던 것도 맞다. 하지만 그보다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건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선택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우유부단함이었다. 생각과 행동의 불일치에서 오는 괴리감이 나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것 같다. 첫 퇴사를 앞두던 당시엔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착각이었다. 그 이후에도 난 수많은 선택을 해야만 했고 훨씬 더 무거운 선택의 순간에 놓여야만 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거듭되는 선택의 순간에 난 여전히 고민한다. 선택의 무게에 따라 때론 머뭇거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다. 결국 어떤 선택이든 해야만 한다는 것을. 그 선택의 주체는 타인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오늘도 수많은 선택을 한다. 내 선택들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는 몰라 답답할 때도 있지만 결국엔 웃을 수 있는 곳에 닿으리라 희망하며 선택한다. 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선택을 유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선택을 미루는 이유는 나의 선택이 후회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줄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론 스스로 선택하기를 포기하고 타인의 선택을 기다리기도 한다. 하지만 타인의 선택을 기다린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는 깨닫지 못한다. 선택을 미루는 시간이 자신의 삶을 좀먹고 있다는 사실은 눈치채지 못한다. 어떤 선택이든 상관없다. 그 선택이 본인의 것이라면, 그 선택의 결과를 본인이 온전히 짊어진다면 어떤 선택이든 옳은 선택이다. 선택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제외한 모든 선택은 옳다. 책,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